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라.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편재한다. 편재라는 어디나 있다라는 거죠. 이 행성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편재한다. 뉴스를 생각해보자. TV, 라디오, 인터넷은 1년 내내 뉴스를 전달한다. 그래서 뉴스는 사람 머릿속에 가장 잦은 빈도로 존재한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내 목표는 6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 이름 속을 지속적으로 듣고 알게 해서 세일즈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마인드셋 덕분에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나를 물러내고 내 제품에서 노력을 알게 하는 쪽으로 행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목표를 이루면 지금도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 위대한 기업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세상에 편재하지 않는데 위대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봐라. 코카콜라, 맥도날드, 구글, 스타벅스, 필립 모리스, AT&T, 레이징크, 애플 등등등등 메이스, 월마트, 베이스바이 어디나 있다. 이 기업들은 모든 도시, 수많은 거리에 존재한다. 어디서나 존재하는 개인들 또한 있다. 세상 사람들 이름만 들으면 떠올린다. 누구냐, 앞으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어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본다. 당신의 목표는 한 사람만 돕는 일보다 더 커야 하며 더 클 수가 있다. 원대한 생각이 중요해서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면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가? 당신의 목표가 원대할수록 10배의 행동에 더 많은 인류가 공급이 된다. 삶의일처럼 또는 다름쥐 바퀴 돌기처럼 느끼지 않으려면 탁월한 규모로 생각을 해야 한다. 탁월한 규모로 강연하라. 필요한 거리에서 큰 소리로 선전하라. 편재하기에 전념하라. 편재하기에 전념하라. 최고의 복수는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이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이 교훈을 배우게 된 것은 나의 엄청난 행동량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고 나서였다. 존재감을 발휘해서 편재하고자 성공하자. 편재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대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핑계대면은 핑계란 뭔가? 이제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자. 자주 사용하는 핑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핑계대지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핑계란 뭔가? 자주 핑계를 댄다고 직장에 맡겨서 지각하게 핑계하지만 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아니다.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여유있게 집을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진짜 이유다. 핑계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핑계는 왜 100개에 무익할까? 핑계와 관련해서 어려워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핑계는 절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 난 돈이 없어, 아이가 없어, 결혼했어, 등등등 가로가 있어, 등등등등. 그만할까? 나도 이런 핑계를 내었다. 나 역시 이런 핑계를 대려고 어째서 하고 많은 사람이 겉으로 자주 핑계를 댈까? 핑계 대기가 타당한 진짜 이유 대기. 당신이 대는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렸다. 나에게 핑계대지 말고 희귀성의 가치가 있다. 뭐든 너무 흔하면 가치가 별로 없다.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운 대로 성공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제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에 접근하려 한다면 어떤 일에도 절대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나에게 달렸다. 성공한 사람의 32가지 습관은 뭐? 실패한 사람과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평생들이 연구하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과 별다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이 차이는 당신의 예상과 다를 수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대다수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성공한 유일한 방법은 그 성공한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진짜로 할 수 있다. 해보자. 10배의 법칙이 돼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라. 내가 하겠다.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의 마음을 갖고 난관을 기회로 삼아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공은 곧 난관의 극복임을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회는 더 커진다.
그래서 도전을 사랑하라. 대부분 도전을 싫어한다. 성공한 사람은 도전은 자신의 능력을 더 넓게 가는 것이다. 당신은 도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문제를 찾아서 나서 해결하라. 성공한 사람은 문제 찾아 나서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근기 있게 밀어붙여라. 근기 있게. 했으면 사례를 들어보겠다. 페이스북에 내 안티가 있었다. 그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안티를 차단한 대신에 내 팔로워들에게 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이스북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팔로워들이 안티의 영향력을 없애고 나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한 것이다. 뭔가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는 저항이 사라질 것으로 큰 성공을 거둘 때까지 끈기를 발휘할 따름이다. 끈기는 성공을 크게 키우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들은 이점이 된다. 리스크를 감수하라. 언젠가는 라스베가스 갔을 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이 카지노는 항상 돈을 번다니까요.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카지노를 완전히 싹쓸이해버릴 정도로 큰 돈을 그거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이어서 카지노를 싹 틀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리스크를 회피하는지 되새기게 됐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며 절대로 크게 한번 저질러보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인생은 카지노와 별로 다르지 않다. 보상을 얻으려면 뭔가를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인생과 사업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감수하려면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꼭 받아내야 한다. 비합리적인 되어라. 잘못 쓴 것 같은가? 아니다.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말이 맞다. 내가 쓴 책 중에서 생존을 위해서 팔아라 해서 성공한 세일즈맨은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비합리적으로 대한다는 개념을 소개한다. 비합리적인 행동은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바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미친 짓을 주문한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비합리적이란 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신나간 행동을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통 정성이라고 말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위험해져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조심해. 부모가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안전이 증명된 제품을 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위험을 피하는데 너무 몰두하는 나머지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조심한다는 것은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큰 성공을 이루려면 위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를 창출하라. 부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특히 중요한 요소다. 성공한 사람은 부족이라는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부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하라. 돈과 부를 연봉이나 재력 같은 개념에 가두면 안 된다. 훌륭한 아이디어, 우수한 서비스, 효율적인 해법을 돈과 교환해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라. 기억하라. 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돈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돈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면 부를 창출하는 사람의 수요만 한계가 있다. 돈을 아끼는 것에서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주의를 돌려라. 엄청나게 행동하라. 행동을 엄청나게 이 책의 주제이다. 엄청나게 행동을 하라.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라. 예스. 노보다도 예스. 예. 해보겠습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뭔가를 해도 되지 않고 되는 일을 상황일 때는 항상 예스라고 하라. 당신이 언제나 노라는 말만 하면 인생에서 뭔가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예스. 이렇게 해봐라. 당신이 너무 큰 성공을 이뤄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를 당신 무기로 추가해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예스라고 하라. 그 전까지는 예수를 당신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고객에게, 상사에게 예스라고 말하라. 새로운 해법으로, 새로운 수준의 성공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줄 것이다. 전념하라. 성공한 사람은 완전히 그리고 일관되게 행동에서 전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완전히 전념하는 경우가 드물다. 항상 할 거라는 말만 하고 너는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완전히 전념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끝까지 완수하라.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재활 모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중간한 조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얻는다. 지금에 치중하라. 지금 행동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가장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 1초도 염려하거나 개선하면서 일을 미루면 안 된다.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용기를 발휘하라. 용기는 두려움을 늦추고 위험한 상황에 맞서게 하는 마음 정신의 특성이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자신감, 확신, 분위기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성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가? 그 전에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그들이 이런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행동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라. 성공한 사람은 변화를 좋아한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 성공한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언제나 축복을 세운다. 변화는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변화는 당신을 계속 열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경쟁자의 추격을 받거나 고객의 실증을 느끼기도 전에 제품의 변화를 줘서 신제품을 내놓았다. 일을 즐겨라.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효과적인 기본을 할 줄을 안다. 접근법이 무엇이든 성공한 사람은 절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한다. 전통적인 사고를 깨뜨리라. 누구보다도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단순히 변화를 성공한 사람은 진보적인 사고로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로 불린다.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라. 목표. 나에게는 목표는 중요하다. 사명감을 가져라. 성공하지 못하는 일을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라. 높은 동기를 지녀라. 동기란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기는 몇 시간, 하루 정도 지속하는 요리와는 다르다. 날마다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 세미나를 하면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동기를 계속 유지합니까? 라는 질문이다. 내 대답은 사람들은 뛰어야 하는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는 내적인 영역이다. 나는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도 없고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동기, 어떤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면에서 우러나야 한다. 결과에 집중하라. 성공한 사람은 어떤 행동하면서 쏟은 노력, 열심,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합리적이 되라는 개념과 관련이 된다. 현실을 직시하자. 좋든 싫든 결과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결과를 시도한 것만으로 잘했다며 결과를 만들어라. 원대한 목표와 꿈을 가지라. 성공한 사람은 큰 꿈을 품고 원대한 목표를 이룬다. 그들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인 목표는 먹다 남은 음식을 넣고 싸우는 군중에게 떠넘긴다. 10개의 법칙이 던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의 목표와 꿈이 얼마나 큰가. 현실적인 생각과 낮은 목표, 시시한 꿈은 어떤 동기도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을 치열한 경쟁의 한독화로 밀어넣을 것이다.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마법사와 흡사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현실로 들어가지 않는다. 마법사. 조금만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현실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세일즈 정치 발명, 위대함을 현실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생각에 집착한 사람들이 이루어낸다. 먼저 전념하고 나중에 파악하라. 전념하고 먼저 전념한다는 말은 당신이 무엇이든 전념하든 세세히 다 파악하기 전에 100% 밀어붙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할 때 소규모 회사나 무모한 사업가가 더 강력하고 부유한 경쟁자의 칼을 찔러 승리할 수가 있다. 물론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파악해서 결정하기 전에 행동한다. 높은 윤리성을 지내라. 이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한다. 특히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볼 때 그렇다. 거짓말을 전제하지 않거나 남의 돈을 한 푼도 훔치지 않았는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롤모델이 되거나 안락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지 않는다면 그렇지, 회사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일은 2년간의 혹독한 경진원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것이다. 한정. 그것이 윤리적이다. 집단에 관심을 가지라. 당신은 주변 사람의 역량에 비례해서 당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비례해서 다수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개인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쓰고 끊임없이 배워라. 가정성공 CEO는 1년에 평균 60권의 책을 읽고 6번 이상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소리에 넣을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읽는다. 기꺼이 불편해져라. 성공한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자신을 불편한 상황으로 기꺼이 몰아넣는다.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적이고 습관적이며 안전한 삶은 솔직히 구미가 당긴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위로 확장하라. 내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인간관계 위로 확장하기를 학교에서 매년 배우는 기본 과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위로 확장하기를 관계를 위로 확장하라. 유도에서 검은띠 보유자는 흰띠 보유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훈련하라. 기억하라. 이 책에서 우리는 돈과 관련한 성공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자, 훈련은 얼마나 흔한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든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될 때까지 단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성공한 사람의 특성과 습관이 당신에게 없더라도 또는 있지만 잘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습관 중에 어느 한 가지든 꾸준히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책을 읽는데 대부분 사람이 그래야 생각한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의 습관 목록을 잘 숙지하고 늘 가까이 두라. 가까이 두라. 습관이 되도록 해라. 했네요. 바로 지금 시작하라. 10배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 바로 시작을 해봐라. 10배의 법칙으로 나는 어떻게 10배의 법칙을 실행했을까? 10배의 법칙을 1등 아니면 꼴찌다를 쓰기 전에 나는 습관적으로 엄청난 행동을 발휘하며 살았다. 나는 올바른 크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부 방법에 대해서 압박감을 떨쳐내었다. 세일즈 대명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내가 관심을 계속 기울일 수 있는 원대한 목표였다. 나는 아내에게 가서 어떻게든 TV 방송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 신나게.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팀에 알리는 것이었다. 알리고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직원들과 내가 두려움에 불편을 감수할 수 있던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원하는 것에 계속 집중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홍보회사에 나에 대한 홍보를 맡겼다.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 게다가 끔찍한 경제난을 덮쳤다. 모두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었다. 내 회사는 물론 경제 전체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었다. 내 고객들은 직원을 40%까지 줄였다. 우리의 최대 경쟁사는 직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고 수많은 회사가 문자 그대로 문을 닫았다. 상승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나는 유리 없는 난관에 복차. 하지만 나는 내 목표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10배. 그래서 나는 계속 전념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목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모든 영역에서 행동력을 늘렸다. 인터뷰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TV 프로그램을 맡고 TV쇼 하고 담당 PD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주말에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PD와 전화를 끊고 나서는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뉴욕 일정을 잡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이미 다른 일이 계획되어 있어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좋아, 새로운 문제가 생겼군. 나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당장 하라. 이 문제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 나는 뉴욕의 PD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안에 가는 게 생각만치 쉽지 않게 두고 말하고 다른 시간이 어떻겠냐고 했다. 흥미롭게도 그렇게 조정한 시간이 그들에게도 더 나았다. 나는 자비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뭐 문제 있나?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제작사 사장은 다른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사장부터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주고받던 PD에게 사장을 10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설득했다. 비합리적인 행동. 나는 사장 측근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이거요,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드리는 시간은 내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10분만 내주시오. 쇼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마지못해서 시간을 냈다. 그리고 5분 만에 나는 그가 내 설명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가 나를 도우리라고 확신을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곳에서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출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불의 연락을 계속 업로하기 위해서 나는 그 두 제작사의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한 번은 내 핵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컨벤션에 참석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갔다. 그리고 한 촬영팀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TV쇼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뉴욕 제작사 관계자들에게 3분짜리 영상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작사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즉석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영상이 성공적으로 촬영되면 내가 TV쇼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 그들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다. 3분짜리를 해서 방송국에 수를 늘렸고 그는 프리젠하는 이를 성공시키려는 내 집념은 그들의 집념과 열정에도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다. 그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다. 조앤 리버스가 나와 촬영하려고 우리 집에 왔을 때다. 나는 방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녀는 내게 쇼를 진행하는 제작진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는 관계를 옆으로나 아래나 위로 확장하는 전략을 선정한 후 LA에 있는 제작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에 관한 회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뉴욕 제작사 관계자들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미루고 지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였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땔감을 추가로 공급하는 일과 계속 행동력을 발휘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LA 제작사는 내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리고 피디들이 조앤 리버쇼에 내가 출연한 것을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구경한 쇼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한 군데만 접촉하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곳이 아닌 두 곳의 회사와 접촉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LA의 파라마운트를 찾아갔다. 그런데 파라마운트에 가는 도중에 나는 심한 자기회의에 빠져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의무감으로 나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 모든 게 확실하다는 확신을 한순간도 해서는 안 돼. 나는 파라마운트를 가는 내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되도록 어려워했다. 이때 사명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겁이 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하지만 그냥 했다. 감정은 늘 과대평가되고 부기면의 임무는 나를 좌절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이 책에서 설명한 모든 성공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결정을 이끈 것이 이 전략들이었다. 당신 역시 이 전략들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라마운트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 나는 그들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출연한 쇼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나는 그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이 그렇듯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성과를 소리치며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흥분해서 축배를 들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행동을 하며 계속 밀어붙여야 했다. 우리는 쇼를 올리려고 세일즈 회사들의 전화를 걸자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쇼에 출연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쇼에 출연하기 전에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TV쇼를 진행한 경험도 없었고 각본도 없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리 매장에서 이틀 동안 촬영하기 위해서 일단 출발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미래에 집중하고 목표를 다시 상기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나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두려움은 우리나라 연기를 우리는 예고편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나서 PD가 말했다. 그랜트, 당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보일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거 없을까요? 당신이 가르치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요. 나는 촬영 기사를 보고 말했다. 카메라를 켜고 나를 따라오세요. 나는 한리 매장으로 들어가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오토바이에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그런 메시지를 또 붙여서 나는 지금 남편분에게 오토바이를 팔려고 합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반대와 저항을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일은 신나고 재미있었다. 그 영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첫날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PD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디서나
어느 회사에서나 있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지금쯤 당신도 알 것이다. 혹시 모를 수 있으니 다시 반복해 보겠다. 이봐요. 나는 어디서든지 어느 회사든지 이런 일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경제가 나쁘도 무엇이든 팔아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누구에게든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고 쇼를 나는 TV쇼를 촬영하려면 300분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 다음 아무도 세일즈에 대한 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사람도 떠올랐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손실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일은 포기하고 만다. 아직 쇼를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정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쇼가 방송될 것이다. 나는 이 쇼가 경제가 어떻든 어디에서든 어떤 때든 보통 사람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시청자에게 제시해 주리라 기대한다. 이 행성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라. 행성에 이 짧은 이야기는 그저 내 이야기만이 아니다. 10배 훈련과 배움은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 미래의 당신이 생전에 계속 성장하려면 원대한 생각과 엄청난 행동량 확장 리스크 감수는 필수이다. 나에게 여전히 장기적인 목적과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 난 아직 쇼를 완성하지 못했고 60억 명의 사람에게 나를 알리지 못했으며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이 무수히 많다. 불러 주위를 돌보면 이 세상에 보통 수준의 사람, 생각, 행동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따라서 이 행성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기는 책임을 완수하라. 10배 그동안 꿈꾼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리라 장담한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켈리체가 이 세계 부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다. 좋은 개발사를 찾고 있다고 여기 내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개발사 목록을 참고하라. 제임스 플레어. 그런데 가드나 10배의 법칙은 핵심을 정확히 떠올른다. 브라이언 트리시 이렇게 추천했어요.